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 시작합니다. 최근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희초 교사 사망 이후 양천구의 한 초등교사가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으로 매우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교육당국은 고인의 사망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조화환이 학교 담벼락 주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문 앞 추모 공간에는 하얀 국화꽃이 가득 놓였고 벽면에는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는 쪽지들이 나붙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사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선생님께서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멀리서 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학교를 찾은 한 학부모는 잠시 묵념을 한 뒤 눈물을 글썽입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여기서 5학년이 될 때까지 뭐를 살피지 못했나, 그런 약간 되게 복잡한 심경이 들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지난달 31일 이 학교 교사가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숨진 교사는 올해 6학년 담임을 맡은 14년차 교사로 지난 7월부터 질병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노조는 동료 교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고인이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개인사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에게 전가되는 형태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도 매우 많은 교사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죽음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고인의 사망 이유를 엄정히 확인하겠다며 사망과 악성 민원과의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이후 벌써 3명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연달아 전해진 교사들의 참담한 소식에 예비교사,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허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마주하게 될 참담한 현실은 가졌던 꿈을 흔들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좋은 스승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열정을 쏟고 있는 예비교사들. 연이어 교단에서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은 그들에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이 흔들릴 정도다. 이들은 곧 마주할 교권의 현실이 지금과 같지 않길 바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초등교사라는 직업을 희망해 왔는데요. 그만큼 이 꿈에 대해 확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번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내가 걷는 길이 내가 그토록 꿈꿔왔던 그 견고한 벽을 좀 무너뜨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추락한 교권. 이로 인해 흔들린 예비교사들의 꿈은 현실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서울교대 자퇴생은 83명입니다. 지난 2018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폭언이나 그런 폭력이 저한테 왔을 때는 사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보면은 저도 제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에서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 더 그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좀 회의감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현실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교육부의 교사 집단 행동에 대한 징계 계획에는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는 게 단 하루의 수업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교육부는 여론이 크게 악화되고 나서야 징계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만큼 각오도 되어 있고 그만큼 이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학교를 안 나갈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변화를 위해서 실천을 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피해를 받더라도 미래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예비교사들이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현실을 마주하고 교단의 설날을 기다리고도 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광장 아래 길이 300m가 넘는 커다란 지하 공간이 40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지난 1984년 지하철 건설 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떤 용도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시민들의 제안을 통해 서울에 또 하나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역 인근 장난감 도서관. 구석 한편의 좁은 문을 따라 들어가니 컴컴한 지하 통로가 나옵니다. 조명을 켜자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터널이 등장합니다. 터널 중간에는 육중한 콘크리트 기둥 수십 개가 터널을 반으로 가른 채 길게 뻗어 있습니다. 터널 가장자리에는 배수로가 만들어져 있고 천장엔 배수관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로 마치 석회암 동굴을 연상케 하듯 종류석과 석순도 보입니다. 지난 1984년 만들어진 이후 처음 공개된 서울광장 아래 지하 공간입니다. 40년 만에 공개된 지하 공간입니다. 제 발 아래는 지금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고 제 머리 위로는 시민들이 지나가는 아케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으로부터 13m 아래에 있는 지하 공간은 총 길이가 335m에 이르고 폭은 9.5m, 면적은 3,182제곱미터, 1,000평 정도로 축구장 절반 크기에 달합니다. 이 공간은 지하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어떤 용도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의 네 번째 노선 개통으로 을지로 지하상가와 새서울 지하상가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연결이 될 때 이 두 개의 지하상가가 레벨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가서 보는 그 탐험 대상지인 공간이 자연스럽게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시민 공모를 받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광장이랑도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결정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이게 정말 백년지대의 어떤 중심 공간이 될 건데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하자 함께 시민들과 고민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기획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본격적인 조성에 앞서 환기와 채광, 피난 등에 대한 안전 대책을 우선 마련하고 서울 광장과 연계한 상징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값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수박 한 통이 4만 원을 훌쩍 넘어 그야말로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과일을 고르는데 한참을 망설입니다. 부쩍 오른 가격에 선뜻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맛있는 과일 좀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지금 들었다 놨다 지금 너무 비싸서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추석 성수품인 사과와 배 등 과일값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수박으로 7kg 한 통에 41,800원, 지난해 19,800원보다 111% 올랐습니다. 사과는 한 개에 6,500원에서 7,800원으로 20% 올랐고 배와 포도도 각각 21%, 16% 올랐습니다. 봄철 개화기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폭염이 이어지면서 출하량이 줄어든 것이 과일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사과와 배의 경우 개화 시기 냉해 피해로 인해 수정 불량으로 인해 출하량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격에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가치류 중 수박하고 배의 경우 최근 잦은 비와 고온 피해로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고냉지의 출하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계란값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고 채소류값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 한 개 소매 가격은 3,200원으로 지난해보다 7% 올랐지만 배추는 두 포기 한 단에 12,500원으로 11% 내렸습니다. 양파는 2kg 한 망에 5,300원으로 지난해와 같고 대파는 지난해보다 100원 올랐습니다. 올해 유례없는 기상이변으로 과일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지난 10년간 성장한 도시농업의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경제와 사회, 환경 분야 도시농업의 가치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5조 원이 넘는다고 밝혔는데요. 중요성이 점점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0년 사이 도시농부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 면적도 1000헥타르 이상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20명 중 1명이 도시농부를 경험했을 정도로 양적 성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경제적 가치면에서 도시농업이 3조 1천억 원이 넘는 가치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학교 텃밭 농산물 체험으로 인한 농산물 소비와 도시 텃밭 소득 증가로 570억 원이 넘는 직접 효과가 있었고 관련 산업과 일자리 확산, 생산 유발 효과까지 3조 500억 원 규모의 간접 효과를 일으켰다는 분석입니다. 도시농업의 경제적 가치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본인이 직접 작물을 키우고 관리하는 체험을 할 경우에 농산물 구매와 소비가 증가해서 이런 농업인 소득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사회적 가치면에서도 도시농업이 1조 3천억 원의 효과를 보였다고 추정했습니다. 신체적 활동과 심리 안정 등으로 건강 증진이 늘어났고 구성원 간 공동 작업들이 가족이나 주민 간 공동체 회복을 늘렸다는 분석입니다. 또 여가 취미 활동과 미래 세대 교육 증진 효과가 늘어나 도시농업의 사회적 기능이 더 뚜렷해졌다는 시각입니다. 도시농업은 생태와 환경정화, 환경 녹화 등 환경적 기능 면에서도 7,800억 원 규모의 가치 평가를 받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도시 공간에서 식물이 탄소 흡수와 저장, 열섬 완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며 그동안 건물 안 식물 담장들이 늘어나 실내 미세먼지가 줄었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제거돼 40%의 공기정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소득과 산업 확산, 환경 개선과 사회적 기능까지 도시농업의 가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네, 계절이 가을로 들어서는 요즘 전국 방방곡곡으로 여행 많이들 가실 텐데요. 여행 가면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을 찾아서 먹고 오곤 하죠. 특히 맛의 고장인 전북은 전주 비빔밥으로 유명한데 정작 전주 현지인들은 비빔밥을 사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나라 기자가 뉴스토리에서 알아봤습니다. 맛의 도시 전라북도 전주에 가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전주 비빔밥인데요. 전주 사람은 전주 비빔밥을 안 사 먹는다고 합니다. 정말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을 안 사 먹을까? 직접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먹는데 전주 사람 안 먹어. 나는 먹고 싶으면 내가 비빔 먹지. 나갈 땐 되게 고기를 먹지 뭐 비빔밥 안 먹죠. 그냥 된장찌개에다 집에서 비벼 먹는 게 더 맛있으니까 그냥 그런 먹겠지. 그렇다면 어떻게 비빔밥 하면 전주가 떠오르게 됐을까? 비빔밥의 유래부터 알아봤습니다. 비빔밥은 조선 인조 때 쓰인 책 기재잡기에선 고추장과 같은 양념 없이 대접에 생선과 채소를 섞어 혼돈반과 같이 만들어 먹었다고 기록됐고 명나라 골동 13설이란 책에선 밥에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서 익힌 것을 골동반이라 한다 쓰여 있습니다. 조선 말기 때 쓰인 양반가의 조리책 시의 전서에선 전도 부쳐 썰어 넣고 각색 나물도 볶아 넣고 다시마도 튀겨 부숴 넣는다며 부빔밥, 즉 과거 비빔밥을 설명합니다. 역사가 긴 만큼 명칭도 변화했고 지역마다 산채 비빔밥, 강된장 비빔밥, 꼬막 비빔밥 등 그 모습도 다양한데요. 왜 전주에서 비빔밥이 유명해진 걸까? 전주 비빔밥 무형문화재 김연임 명인의 따님께 물었습니다. 그릇도 녹그릇에 담아내고 궁중 음식처럼 신설로 형태로 이렇게 펴서 담아보고 그 다음에 귀한 음식처럼 그렇게 하는 게 궁중 음식 유래설에 근거한 전주 비빔밥을 음식점에서는 만들고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음식점에서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하고 그 협약을 맺고 전주에 오시는 관광버스로 여행 오시는 손님들한테 비빔밥을 대접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던 전주 사람들의 음식 솜씨 좋은 그 솜씨가 한 그릇의 비빔밥에 담겨졌고 입소문이 나면서 전주 비빔밥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을 안 사 먹는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한 끼 음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주 비빔밥을 먹는 것보다는 전주 비빔밥은 대접의 음식으로 언제부턴가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요. 한편 비빔밥을 너무 좋아해 이름도 비빔으로 개명한 전주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빔 문자를 개발하고 비빔 노래를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유 비빔 선생은 전주 비빔밥이 특별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가면 뭐 곤드레 비빔밥 이런 게 각지에 있지만 우리 전주가 그 비빔밥이라는 비빔 단어를 선점했기 때문에 전주하면 첫째 떠오르는 단어가 비빔밥. 이렇게 전주는 비빔밥 플러스 비빔 콘텐츠를 파는 데다. 비빔의 메카다. 세계를 비비는 비빔 메카다. 이것이 각인돼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제 관광객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식이자 한 도시를 대표하는 비빔밥. 집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한 번쯤 사 먹을 계기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가 만들어준 것이 아닐까요? 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7% 할인 혜택에 있는 서울사랑 상품권을 4천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서울사랑 상품권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자치구별로 시간차를 두고 판매됩니다. 성북구 등 13개의 자치구는 13일에, 양천, 은평 등 12개의 자치구는 14일에 서울페이 플러스 등 5개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할인율은 7%로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은평구 불광동이 신규 한옥마을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한옥마을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은평구 불광동 35번지를 비롯해 동대문구 제기동과 강동구 암사동 등 6곳을 신규 한옥마을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주말농장과 경작지 등으로 훼손이 심하거나 주차난 등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던 곳입니다. 위클리 서울,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